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갈등을 연구하는 박땡땡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글 기원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일은 영국인 유튜버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켈빈 윌슨, 그는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역사학 전공자였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키워왔죠. 다음은 한국이 좋겠어. 한류 열풍도 있고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야. 켈빈의 이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는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최첨단 기술,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리듬은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흥미를 느낀 것은 이 모든 현대성 속에 공존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였습니다. 켈빈은 항상 시청자들이 기대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각도가 필요해. 다른 유튜버들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 그의 이런 접근 방식은 그의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지만 때로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악지대를 촬영하던 중 켈빈은 한자와 한글이 함께 새겨진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군. 한글이 한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 어떨까? 분명 시청자들이 놀랄 만한 주제인데. 불행히도 켈빈은 한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고 한국어나 한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죠. 그는 몇 가지 온라인 자료를 대충 훑어보았지만 철저한 조사 없이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해. 이번 영상은 분명 화제가 될 거야. 그는 자신의 예상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될지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켈빈은 산사 근처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원더러의 켈빈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강원도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의 뒤로는 울창한 숲과 붉은 단풍이 배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그는 안양암이 새겨진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 숨겨진 보물인 이 고대 바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중국어가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즉시 그의 표정에서 확신의 부재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죠. 재미있는 사실은 한글이라 불리는 한국어 문자는 사실 전통적인 중국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죠. 그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연결고리는 매우 깊습니다. 한글의 기원이 한자에 있다는 것은 이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켈빈의 주장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켈빈은 약 20분 동안 촬영을 계속했고 편집실로 돌아와 빠르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숨겨진 진실 한글의 중국 기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충격적인 사실,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해.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그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거야.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만 그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죠.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한국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한글이 중국 문자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달랐고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이 논란은 단순한 사실 오류를 넘어 문화적 오해와 역사, 왜곡에 관한 국가적 논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댓글이 폭주했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켈빈의 다른 영상들까지 분석하며 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실에서 김 교수는 학생들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다. 교수님, 이 영상 보셨나요? 외국인 유튜버가 한글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요. 김 교수는 영상을 보는 동안 점점 더 눈살을 찌푸렸다. 한글 연구의 권위자로서 그는 켈빈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즉시 알 수 있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그는 영상을 다 본 후 중얼거렸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죠. 김 교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먼저 언론사에 연락해 켈빈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글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스팅했다. 한글은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 교수는 글을 시작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그 원리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이는 한자의 표의문자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표음문자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했고 세종대왕이 어떻게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는지 상세히 기술했다. 외국인 유튜버의 이런 잘못된 정보는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김 교수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학계의 다른 전문가들도 그의 의견에 동참하며 켈빈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세종대왕 기념관과 국립한글박물관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한글의 독창성을 재확인했다. 며칠 후 주요 일간지는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영국 유튜버의 한글 왜곡 지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 이 기사는 김 교수의 반박 내용과 함께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 문제가 단순한 오해에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김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며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켈빈의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디지털 공간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로 가득 찼고 댓글 섹션은 한글의 진정한 기원을 설명하는 메시지와 그의 무지함을 지적하는 비판으로 넘쳐났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한자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최소한의 조사도 없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러한 반응이 다른 플랫폼으로도 확산되면서 켈빈의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켈빈은 이런 반응들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채널은 종종 논란을 일으켰고 그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조회수와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주요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켈빈 한글 왜곡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켈빈, 이거 심각해져. 그의 매니저 사라가 걱정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당신의 다른 영상에도 몰려와서 비판 댓글을 달고 있어. 구독 취소도 늘고 있고. 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영상은 이미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5배나 많았습니다. 통계 패널을 보니 구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 논란이 그의 명성과 수익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켈빈의 과거 영상들이 면밀히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가 베트남과 태국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었고 그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여행 와서 한국인을 모욕하는 중국에서 돈 받고 만든 날조 영상인가. 수정 없이 버티는 게 이상하다. 여행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도 안 하는 게 무슨 여행 유튜버. 이런 댓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더 나아가 일부 열성적인 네티즌들은 켈빈의 스폰서 기업들에게 항해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여행용품 회사가 이미 그와의 협업을 재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호텔방에서 켈빈은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콘텐츠 제작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에서 한글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한 정보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정말 큰 실수를 했군.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무언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온통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언어학과가 위치한 인문대학 건물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한글 연구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오류 정정을 넘어 한국 문화 정체성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외 유튜버의 한글 기원에 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국의 기자들과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는 한글의 역사와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독창적인 창제 문자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이 문자의 원리와 과학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프로젝터를 통해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창제의 원리를 보여주는 도표를 띄웠습니다. 그는 한글의 과학적 체계와 철학적 기반을 설명하며 이것이 한자의 표의문자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표음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표의문자인 한자와 달리 표음문자로 소리를 나타내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한글의 독창성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 교수는 켈빈의 영상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인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유튜버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국내외 뉴스에서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의 여러 학술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김 교수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는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에 대한 특별 강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강연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이 끝난 후 김 교수는 자리에 남아있던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타깝지만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더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김 교수의 단호하고 학문적인 대응은 국내 여론을 더욱 결집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네온사인과 도심의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 앞에 서서 켈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알림음을 울리고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그의 영상에 달린 싫어요,
숫자가 30만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비판적인 댓글이 쏟아졌고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2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스폰서 중 3곳이 계약 검토를 언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트래킹의 마케팅 담당자는 방금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켈빈은 매니저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화상 통화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영상을 내리는 게 최선일 것 같아. 그리고 사과 영상도 필요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켈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튜브 경력을 쌓아오면서 그는 항상 논란이 될 만한 주제와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고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충분한 조사 없이 추측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 구독자 수나 조회수만 생각했던 거야. 켈빈은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어떻게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는지, 그 문자가 어떻게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지 읽어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원본 이미지를 보며 그는 한글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그는 중얼거리며 노트북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한다는 사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켈빈은 커피를 마시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하여 김 교수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었으며 한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학 캠퍼스로 향하는 동안 그는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학생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김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그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은 언어학 서적과 한글 관련 역사적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노크 소리에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켈빈이 들어서자 김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윌슨 씨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교수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말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켈빈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교수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앉으시죠. 한글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로 훈민정음이라고 불렸습니다. 세종대왕의 목표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자는 학습하기 어려웠고 일반 백성들은 문맹 상태였죠. 김 교수는 한글의 기본 자음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를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표음 문자입니다. 한자가 개념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라면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원리입니다. 켈빈은 놀란 표정으로 열심히 메모를 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이제 정말 이해가 됩니다. 김 교수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셨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켈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영등포의 대형 스튜디오.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김 교수와 켈빈이 나란히 앉아 최종 대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 2, 1. 시작합니다. 영상은 켈빈의 진지한 사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 배경에는 훈민정음 원본 이미지와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원더러의 켈빈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한글의 기원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제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이전 영상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움직여 김 교수를 비추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 연구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글의 진정한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김 교수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3D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두 사람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전시물을 살펴보며 한글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애민 정신과 과학적 사고가 결합된 문화적 보물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후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댓글 섹션은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로 가득 찼고 한국 네티즌들은 켈빈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을 문화적 오해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켈빈은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교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여행 시리즈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국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더 깊이 있고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겪은 외국인들의 다양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카드입니다. 소개해주실 사연은 언제든 댓글과 메일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